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갈대철이거든요. 그래서 뒷배경을 갈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7월부터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22번의 실적 시즌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난 뒤에 본장에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흐름이 어제와 같았던 적은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EPS가 미스가 나고, 가이던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강력한 한 방이 없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아쉬워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 발표 있고 난데 애프터에서 5%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보통 본장이 시작하면은 이제 적게는 1.5배, 그러니까 50%가 추가로 하락을 하고, 많게는 이제 2배 가까이 추가로 하락했었던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5% 가까운 하락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특히 뭐 힙서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난 뒤에 414달러까지 빠지고 난 이후에 448.98달러, 그러니까 2.28%의 상승으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저조차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주가가 빠졌을 때, 이게 420달러가 위태하겠구나. 그러면은 400달러, 뭐 일본의 자사주 매입을 했던 389달러까지 좀 차근차근 계획을, 그러면 기회라 생각하고 어제 영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매수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전에 80에서 90%의 계획하고 있었던 물량을 쏟아부었죠. 129주를 매수를 했는데, 어제 추가로 25주 정도를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14달러까지 가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제 와이프와 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420달러까지 또 이제 올라가는 그 상황을 보고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가 유튜브가 끝나고 난 뒤에, 영상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430달러까지 가서 와이프를 찾아가서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왜 이렇게 기회를 못 잡았느냐,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쉬웠었던, 그리고 난 뒤에 440달러까지 올라가 버리는 순간 완전히 이제 멘붕이 오는. 그래서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테슬라를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획을 실컷 세워놨다가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 이번 세션에서의 매수를 하지 못했다. 역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저의 투자 스타일이 장점일 수는 있는데, 저점에서 올라가는 주가를 그런 주식을 잡지는 못하는 단점이 어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444달러 때도 이거 들어가면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왜냐, 어제 제가 밤새 또 호가창을 봤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매우 이제 센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 특히 삼각 수렴의 어떤 거기서 돌파를 했었을 때의 주가 흐름과 호가창에서는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448.98달러에 이제 끝이 났는데, 자, 저는 그렇게 우왕좌왕 우물쭈물 하고 있었을 때 와이프는 TSLL을 또 7주를 추가로 모아 갔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에서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어제 영상에서 사실은 영상 중간에 저한테 손가락 욕을 했었거든요. 너 때문에, 너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지금 망쳤다고 그랬었던 그녀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제 맞았던 화살은 여전히 저한테 박혀 있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어제의 주가 흐름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찰나의 순간에 폭락과 폭등을 반복을 한다. 근데 그것이 어제 본장에서 장 시작하자마자 414달러까지, 그리고 마감엔 448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정말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테슬라의 주가를 하루에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테슬라의 주가 어떤 모멘텀을, 무브먼트를 알다 보니까 계속 분할로, 남들은 고점이다 생각할 때,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매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그런 시점에서도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실적 전에 모아가면서 조금은 기회를 놓쳤죠. 물론 지금은 다 플러스로 수익 전환이 됐죠. 이제 모아갔었던 수량들이. 근데 일상생활에서 어제 이제 와이프와 했었던 그 은밀한 대화로 또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예. 참 일상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관찰을 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뭐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448달러로 올라선 이제 주가를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실적 시즌이 끝이 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당분간은 뭐 쉬어가거나 행보한다는 뜻은 아니고 테슬라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호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은 당장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좀 쉬어가는 어떤 흐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었던 부분들이 기관들에서 대거 거의 500달러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시킨 점이 또 이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크로적으로 테슬라는 가만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이외에 테슬라의 경영 외적인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줄줄이 이어진다든지 그 이외에 테슬라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주가에 반영은 안 된 것인데 이제 GM과 포드는 반영을 해줬죠.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폐지가 됐던 뉴스가 있었는데 테슬라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뒤늦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테슬라 경영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420달러가 또 무너졌잖아요. 420달러가 무너졌던 경우가 최근에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에 5번 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다시 올 것인가? 어제 22번에 제가 경험했던 테슬라 실적 시즌에서 이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던 것이 본장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제가 컨펌이 났다. 이제 연말까지 상승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완전히 만들어졌다. 근데 그 컨펌이 났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자, 이 흐름 속에서 420달러를 다시 볼 수 있을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물론 변동성이 여전히 심하죠. 트럼프의 입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조차도 지금 경주에서 엘팩도 이제 언제죠? 다음 주인가요?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전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제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셧다운이 조금씩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제 주식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제 빠르면은 다음 주에 좀 종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다. 서로 지금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양쪽 모두. 그래서 접점을 구해서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연말로 가는 11월 달이 또 전통적으로 매우 강한 어떤 시즌이잖아요. 그 월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모멘트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치지 않을까.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본장 마감을 하는 448달러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종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가 뭐 저도 파동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다양한 훌륭하신 분들의 어떤 차트적인 분석들도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 여러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은 꽤 긍정적인 주가 흐름으로 차트 분석상의 흐름으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의 호재들이 연말로 좀 몰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꺼내질 때마다 특히 인도량도 여전히 중요한데 지금 4분기 때 인도량이 폭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중국 주간 판매량도 16,500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3,000대가 넘게 팔렸고 지금 벌써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만 8,000대 넘게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대급의 4분기 인도량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어떤 때보다도 실적 시즌 때 주목을 받았던 것이 에너지 사업 같습니다. 에너지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근데 이 부각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도 이번에 3분기 때 퀀텀 점프를 하지 않았느냐.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근데 에너지 사업은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죠. 제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감에 젖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사업이 이 에너지 사업이라고 여전히 말씀드리잖아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던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돌발 악재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장에서의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본장에서의 그 흐름, 그러니까 8%가 넘어가는 상승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 이 흐름을 저는 이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꺾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450달러가 넘어가면은 심리적으로 너무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1.02달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은퇴를 한다고 해가지고 테슬라 주식 다 매도를 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의미 있게 담아가는 테슬라 투자 여정에 있어서는 조금 심리적으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 오늘도 글 올려주신 분 중에서 5년 동안 장기 투자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도 450달러 가게 되면은 더 이상 테슬라를 모아가는 게 힘들 수 있겠다고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심정이 어떤지 저도 충분히 알 것 같고, 그분도 제 심정을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달러 위에서도 모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450달러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완전하게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는 진짜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분들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또 벤치마킹을 하면서 450달러에도 모아갈 수 있는 투자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적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외에 나와서 또 갈대 숲을 배경으로 영상을 담아봤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